대한민국 아파트 가격 폭등 원인 그리고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 폭등의 역사는 항상 공공임대주택의 저주와 함께 했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곳은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자, 이 맨하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기본적으로 뭐 300억.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500억 정도 하죠. 월세는 여러분들 여기는 월세가 없습니다. 이 뭐가 있죠? 이 주세요, 주세. 그래서 한 달에 뭐 내는 것이 아니고 주세. 그래서 일주일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원룸 같은 뭐 두세 평 정도 이런 것들도 뭐 세네 평. 네, 주세를 200만 원, 300만 원 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이는 곳들 요런 곳들 있죠. 요런 곳들은 아파트 한 채가 3천억.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요 뒤에도 보이네요. 뭐 2천억. 이 뉴욕의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싸졌습니까? 여러분들 뉴욕의 아파트가 비싸진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80년대에 있었던 공공임대주택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시에서는 이 오판을 한 거예요. 어떤 오판을 했냐? 집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주택을.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뉴욕시의 재원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민간에서 만들 수 있는 땅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항상 공공임대는요. 선의를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선의해요.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항상 약자들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집니다. 왜 그렇게 됐죠? 아파트가 폭등하게 됩니다. 이게 땅이 없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뭡니까? 네, 자, 월세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선의로 파정되어 있습니다. 선의로.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공공임대를 만들지 않았다면은 지금처럼의 뉴욕의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어떤 나라들도 공공임대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공공임대 정책을 해서 이제 도쿄가 폭등을 했었죠. 그 이후로부터는 공공임대 정책을 하지 않는다. 자, 공공임대 정책은 무엇이죠?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사회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네, 이것이 사회보장제도죠. 사회보장제도는 어느 나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본주의도 없고 완벽한 사회주의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회주의는 북한이죠. 오히려 완벽한 자본주의는요, 중국입니다. 자, 중국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제도를 우리가 지금 공공임대를 끼워 맞추게 되면은 이 나라가 망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버립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 절대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안에 공공임대라는 이 부분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수정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더라도 네, 약자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약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에 한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이것을 집을 가진 사람들, 세금을 내는 사람들 돈을 걷어가지고 집을 만들어준다. 네, 이것은 결론적으로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뭡니까? 분양가예요. 여러분들 공공임대를 다 만들죠. 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공공임대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성이 무너지죠. 사업성이 떨어져. 이 사업성을 망가이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채워요? 결국에는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죠. 이 답은 분양가밖에 없습니다. 분양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임대주택 만들기 시작하고 또 2017년 또 임대주택 개정했죠. 또 임대주택 개정을 했습니다. 계속 임대주택을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돼? 임대주택을 비율을 확대시켜 버렸습니다. 분양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2020년도, 2017년도에 한 번, 2020년도에 한 번, 2022년도에 한 번. 자, 이래서 지금 분양가가 내려갈 수가 없다.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 효과가 있냐? 인근 단지의 아파트 가격을 또 끌어올려 버립니다. 이것이 악순환이에요. 이 저주예요, 저주. 자,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라든가 이 공무원들은 자꾸 이렇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죠? 네, 일단은 먼저 취득세 재산 냅니다. 취득세 내죠. 그 다음에 보유세 내죠.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그 다음에 집을 팔 때는 또 뭐합니까? 양도세 내죠.
세금 다 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무엇을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들에게 임대 주라. 임대 이걸 어떻게 돼? 집을 만들어 줘라.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들에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 임대주택은 어떤 나라든 항상 저주를 만들어 왔다. 집값의 폭등을 그리고 월세라든가 보증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주거 비용의 폭등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17년도가 있었습니다. 파리 대책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 시기는 문재인 정권의 임기 초반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 초반에 문재인 정권은 2017년도 5월 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임기 초반에 그 유명한 파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임대주택을 상향시켜 버렸어요. 5%씩 다 상향시켜 버렸습니다. 이 보시면 다 지방도 마찬가지고 지방은 없던 거를 또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양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분양가. 이 분양가 올라가게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주택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 아파트 기존 주택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문재인 정권의 집값이 폭등 열차를 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임대주택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020년도입니다. 여러분들 또 2020년도에 또 개정했습니다. 2020년도. 이때도 문재인 정권 때죠. 보시면은 어떻게 돼? 15%에서 또 5% 올렸어요. 20년도에. 자, 5%를 또 상향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유로 나타난 게 뭡니까? 이 폭등이에요, 폭등.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지금 월세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세. 근데 난리 났습니다. 이 다 난리 났죠. 모든 원인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임대주택부터 시작합니다. 임대주택부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2022년도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2022년도. 2022년도에서는 무엇이 됐냐?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연면적 기준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연면적으로 왜 만들자? 이제는 아파트가 아파트에 있는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 17평 주로 보시면 17평이죠. 안 된다. 이제 중형을 만들어내자는 거다. 중형 아파트. 중형 임대를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고급 임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재산을 빼들어 갖고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집을 만들라. 이 저주죠, 저주. 이 미친 짓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논리가 맞습니까? 세상의 논리가 맞나요? 집을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열심히 내고 나중에 이 건설도 해야 돼요. 건설. 임대주택 이걸 건설해야 되겠죠. 건설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사에서 공짜로 해줍니까? 임대주택이라고? 아니죠.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그리고 소유자, 조합원들의 돈을 빼들어 갖고 건설하는 겁니다. 분담금이에요, 전부 다. 이 미친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어떻게 됩니까? LH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정비사업에 이걸 만들면 안 돼요. 왜 만들면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재건축 아파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5층짜리였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재건축 아파트가 5층짜리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아파트 만들게 되면 사업성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엄청 좋아지죠. 네. 용적률이 낮으니까. 용적률이 낮다는 건 뭐죠? 아파트의 기존 아파트가 층수가 낮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재건축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거죠. 중층 재건축이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자, 지금의 모습의 중층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 네. 5층짜리, 저층, 3층, 5층짜리 이런 거였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됐냐 또? 이때는요, 기부 체납 비율이 낮았습니다. 기부 체납이. 없었고, 그리고 낮았고, 매우 낮았고, 임대주택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사업성이 좋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성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부 체납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땅 내놔라, 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또 내놔라, 공원 또 만들어라. 땅 다 빼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다 무엇을 해? 임대주택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기부 체납해라, 임대주택을 만들어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 소유주들이 다 뺏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지금 여러분들 분담금, 추가 분담금 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다. 자, 그리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보시면은 구역들 옛날의 모습입니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노후주택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노후주택.
그런데 지금의 재개발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한남구역 보시면은 전부 곳곳에 어떻게 돼? 빌라 원룸 다 있어요. 빌라 원룸. 네, 여기서 또 나중에 보시면은 뭐 지금 세대 분리된 거 쪼개고 하잖아요. 사업성이 더 없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임대주택 비율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임대주택. 임대주택 누구 돈으로 만듭니까? 정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사가 이거 자원봉사로 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소유주들이 집 없는 사람들, 세금 앞은 안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이게 지금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정의? 이 정의와 공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임대주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돕고 싶죠. 이 사람들 돕고 싶은 사람요, 공무원들이 하세요. 공무원들. 자기 돈 지금 재산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 공무원과 정치인들 자기 지금 재산 팔아가지고 사비 털어갖고 이 사람들 도와주세요. 왜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소유주들 돈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강탈을 해서 세금 한 푼 안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줍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바로 정의와 공정이에요. 아니잖아요.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지금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집값을 다 폭등시켰기 때문에 이게 안 합니다. 아무도. 분양가만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인들 이거 하고 싶으면요, 공무원들하고 정치인들 자기 돈으로 하세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뭐 집을 팔든지 마누라를 팔든지 알아서 해라는 겁니다. 결국엔 뭡니까? 사업성이 다 없죠. 안전진단 안 하면 뭐합니까? 사업성이 없는데. 기부 체납하고 다 뜯어내가고 주거지는 300% 제한시켜버리고, 기부 체납은 무한대로 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용적률 인센티브는 어떻게 합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는 제한시켜버립니다. 기부 체납은 무한대로 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는 제한시켜버리니까, 상한선을 두버리니까 무슨 사업성이 남습니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돼?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악순환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다? 임대주택의 저주다. 임대주택의 저주가 원인이다. 여러분들 반드시 맞박이 치시고, 이제부터는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임대주택 상향시켜다, 임대주택 만들려고 그러면은 구청이라든가 시청 가서요, 자기 돈으로 하라 그러세요. 공무원들 네 돈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땅을 뺏기고 기부 체납을 하면서 공원 만들어주고 임대주택 만들어주면서 이거 뭐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공무원들, 정치인들,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해라. 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